따뜻한 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문자 많이 주셨는데요. 4854님, 몇십 년을 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예, 이런 글 주셨고요. 2839님, 답답합니다. 고위직처럼 생계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성과급 있어도 받아본 기억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성과급 같은 거 받아본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왜 안 된다는 거죠? 넥센은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던데. 운전자 과실에도 묻지도 않고 바꿔준다. 넥센 윈터 타이어 명품 보증제. 품질도 보증도 역시 넥센 타이어. 12월 구매 고객의 하남 일부 품목 제외. 보증기간 2015년 8월 말까지. 올가을 당신의 마음이 설레는 건 기분 좋은 바람 때문인가, 기분 좋은 가격 때문인가? SM5 슈퍼 스마트 컬렉션. SM5의 다양한 프리미엄 옵션들을 최대 92만원 혜택으로 스마트하게 만나보세요. 11월 한 달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도전자들한테 12월 초 전대룰 결정한 직후에 비대위원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삼선 의원이자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김동철 의원은요, 문재인 의원은 이선 후퇴를 하고 박지원 의원은 용퇴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권 도전에 나섰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김동철 의원의 입장 직접 들어보죠.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김 의원님은 아주 비장하세요. 정치 생명을 걸고 당대표직을 도전하겠다. 그죠? 네. 아유, 왜 당대표의 생명을 걸고 그러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이요. 예. 직업 정치인이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아. 네, 정치가 어떻게 직업입니까? 아하. 정치하는 사람은,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야 되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죠. 예. 그런 분들은 자기의 책임과 사명을 다했거나 자기가 책임질 있고 더 이상 역할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그 자리를 내려와야지요. 예. 네,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책임과 사명을 다한다. 당권 도전은 그래서 안 되면 진짜 국회의원직도 다 포기하고 하실 겁니까? 제가 지금부터 그런 말씀을 드리면요. 네. 논점이 그쪽으로 옮아가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문재인 의원은 이선 후퇴를 하고 박지원 의원은 용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직업정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하여튼 직업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네. 정치인으로서 예를 들면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패배한 당사자 아닙니까? 예. 미국과 같은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가 한 번이라도 계속해서 정치권에 남아있는 걸 보셨습니까? 말하자면 이 대선과 같은 것은 당의 명운과 사활이 걸렸죠. 예. 아니, 나아가서는 나라의 운명과 사활이 걸린 선거들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러기 때문에 당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치르는 거고, 당은 지지자들도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선거를 치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선거에서 졌어요. 그러면 자신은 물러나고 다시 그 자리를 새로운 사람들이 채워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5년 뒤를 준비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러면 문재인 의원의 이선 후퇴라는 것은 의원직 사퇴까지도 포함하는 얘기입니까? 저는
저는 거기까지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뭐 가혹하게 들린다면 최소한 책임지는 의미에서 이 선으로는 물러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박지원 의원의 용퇴 촉구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분은요. 예. 아주 뭐 정말 너무나도 여기만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원내대표도 하시고 다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다 했죠. 청와대 공보수석부터 시작해서 비서실장, 당대표 비대위원장, 장관도 하시고. 장관 안 하신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찬, 박지원 담합과 같은 구태 정치를 통해서 자리 나눠먹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것이 대선 패배의 첫 단추를 잘못 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오류도 있기 때문에 그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런 정말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진 분이라면은 이제는 존경받는 훌륭한 언로로 남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경받는 언로. 그러니까 고문직 같은 걸 하시지 자꾸 국회의원이나 이 당권 도전하지 마시라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참선인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아름답게 퇴장할 것인가를 고민하거든요. 말하자면 권력이나 아까도 제가 직업정치인이라는 표현 같은 건 안 맞다고 그랬는데 권력은 붙잡으려고만 하지 말고 아름답게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제 평소 지론입니다.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놓을 때는 놔주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 그게 참 어려워요. 근데. 네. 맞습니다. 적어도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하더라도 정치하는 사람은 그런 결단, 책임의식, 사명감을 정말 누구보다도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정세균 의원이 빠졌네요. 예? 그분은 대표를 2번이나 하셨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당이 이렇게 된 데 대해서 다른 두 분보다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쭉 얘기하는 과정에서 사실 그 속에 스며드는 얘기는 계파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의 계파라는 게 지금 한 서너 개 있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친노는 근데 계파가 있죠. 네. 계파 있죠. 근데 친노는 계파 없다 그래요. 계파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이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예. 동서고금 어느 정당에서건 계파는 다 있습니다. 새누리당에도 있지요. 예. 그런데 저는 계파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념과 가치 논쟁을 벌이는 그런 계파는 오히려 당을 풍성하게 발전시키죠. 예. 좋은 건데 소위 친노라고 하는 분들이 계파가 없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과도하게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무슨 과도하게 어떤 피해를 봐요? 친노라고 해서 한 분 한 분 뜯어보면 다 도덕적으로나 능력 있는 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무조건 친노라고 해서 배격하는 것은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이 친노라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금 이게 김동철 의원께서 얘기하는 당권 도전하고 지금 친노의 존재하고 무관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친노들 같은 경우에 다음번 당권을 잡고, 그 다음에 공천을 하고, 그 다음에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런 게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 아닌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일부가 소위 당보다도 개판을 먼저 생각하는 패권적 개파, 개파주의에 물들인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소위 친노라고 불리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무래도 친노들이 제일 앞세우는 사람은 아까 이선 후퇴를 주장했던 문재인 의원 아니겠어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의 용퇴를 요구한다는 건 결국 친노들 보고 나가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좀 아닙니다. 아닌가요? 전혀 틀린 이야기입니다. 예. 친노 인사들이라고 해서 전부가 다 책임 있는 것은 아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문재인 의원만 용퇴를 한다. 문재인 의원 용퇴 속에서는 대선 후보로 또다시 나가면 안 된다. 이 얘기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저는 대선 후보뿐만 아니라 당대표 같은 직을 맡으시면 안 됩니다. 대선 후보뿐 아니라 당권도 가지면 안 된다. 그렇다면 당권, 대권 분리 얘기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 당규에도 당 대표직에 있었던 사람은 예. 대선에 출마하려면 1년 전에 사퇴를 해야 됩니다. 예. 1년 전에 사퇴하지 않으면 대선에 못 나가죠. 예. 그러니까 그 당헌 당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은 3년 남았지 않습니까? 예. 3년 남았는데 물론 꼭 이건 문재인 의원을 포함한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구도 지금 대선에 누가 나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선에 누가 나갈지도 모르는데 당 대표직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면 또 당 대표에 그 사람이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 그 당 대표직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안 맞는 말이죠. 예. 당 대표가 된 뒤에 그 사람은 대선에 뜻이 있으면 1년 전에 사퇴하면 되는 거니까 예. 당권 대권 소위 지금 제기되고 있는 당권 대권 분리론은 완전히 뭐가 좀 앞뒤가 안 맞는 예.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당권 대권 분리한 그 정신을 지금의 비대위 상황에 적용한다면은 예. 전당대회가 지금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비대위원직에서 물러날 생각도 않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런 것이 무도특한 거죠. 예. 김동철 의원께서 지역구가 광주시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당권 주자들이 전부 이 호남 민심 잡으러 내려가는 모양이에요. 네네. 예? 호남 민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은 어떻다고 파악하십니까? 호남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뿌리이고 심장이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선거 때 되면 90% 이상의 지지를 보내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그 호남이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지금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 분노하고 있는 호남 민심을 달래려고 그분들이 가신 거죠. 예. 그러나 절대 그분들에 의해서 호남 민심이 달래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분들은 책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계속 당권을 도전할 경우에는 호남은 아예 새정치민주연합에 등 돌릴 수도 있다. 그것은 예. 네. 그러니까 근데 호남은 단순히 그런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의 변화와 쇄신을 바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변화와 쇄신이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정동영 전 장관이나 네. 정대철 상임고문이 얘기하는 식으로 신당을 만들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대로 또 다른 비극이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정말 저는 당권은 생각도 않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고 항상 당에 어떤 용기 있는 그런 발언들을 제가 해왔었지요. 예를 들면 통진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반대를 했었고요. NLL 대화로 공개 같은 것에 대해서도 저는 계속적인 반대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 제기만으로는 몇 부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의 전면에 직접 나서서 국민과 당원에게 호소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5674님은 이런 문자 보내주셨네요. 김대중 대통령은 3번이나 남아서 도전을 했는데, 네. 예.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아마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 김대중 대통령의 도전, 세 번의 도전은 솔직히 불공정한 선거였습니다. 예. 부정 불법 선거였습니다. 지금과 같으면 있을 수도 없는 그런 선거들이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이 4선 도전을 용납을 해주신 것이고 그분을 대통령으로 만드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왕 도전하시는 거니까 네. 선전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3선 의원이시죠. 김동철 의원이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훈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예. 배구 얘기부터 해보죠. 프로야구, 프로배구, 야구가 아니라,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부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외국인 공격수를 교체하니까 3연패의 늪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네요. 네, 이번 시즌 배구가 외국인 선수들이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좀 몰빵 배구다라는 비판은 있지만, 예. 어쨌든 확실한 해결사들이 나와서 승리를 끌고 있는데요.
현대캐피탈이 아가메즈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예. 이 선수가 세계 3대 공격수였다. 그런데 국내 3대 공격수도 못한 채 지금 퇴출이 됐고요. 아하. 그 대신 데려온 선수가 프랑스 현재 국가대표 팀입니다. 예. 그 선수인 케빈이라는 선수를 데려왔고요. 어제 OK저축은행 리그 2위에 아주 지금 올해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팀하고 경기를 해서 이제 출전을 시켰는데 예.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어허. 케빈이 26점을 올렸습니다. 예. 뭐 첫 경기 치고는 아주 뭐 준수한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브로킹이라든지 뭐 이런 5개, 서브에이스 2개 이런 걸 포함해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쳤고 이 케빈은 재밌는 게 지금 현재 프랑스 국가대표인데요. 예. 지금 어제 OK저축은에서 같이 뛰었던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몬이라는 쿠바 외국인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하고 2년 동안 같은 팀에서 뛰는 선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프로팀에서 같은 소속인 팀이 이제 국가대표 물론 다르지만 다시 한국에 와서 적수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아. 키가 2m 9cm, 몸무게는 97kg. 2m 9cm요. 예. 네. 그래서 뭐 브로킹이 아주 좋은 선수고요. 그렇고 라이트 공격수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예. 어쨌든 뭐 시몬도 지금 새로 와서 뭐 삼성화재 외국인 선수인 레오 선수하고 지금 각축을 벌이고 있고 거기에 또 다른 케빈이라는 선수가 왔고 하니까요. 이번 시즌에 외국인 선수가 배구에서 벌일 판 점점 흥미진진해집니다. 예, 그렇군요. 자, 축구 얘기인데 말이에요. 세계 축구를 이끄는 양대 스타. 그럼 당연히 메시하고 호날두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근데 두 선수 다음으로 넘버 3가 누구냐? 이 얘기가 이슈가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저께 유럽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있었고 그때 메시 선수가 유럽 축구 챔피언스리그 최다골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좀 가려 있었는데 그날 바이에른 뮌헨전, 뭐 독일이 엄청난 강한 팀이죠. 이 팀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팀을 구한 선수가 있습니다. 예. 세르히오 아구에로라고 맨체스터 시티의 공격수입니다. 이 선수가 뭐 후반 막판에 2골을 몰아치는데 3골을 넣어서 팀을 승리를 이끌었고 또 그러면서 16강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올려놨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 언론들이 좋다. 메시하고 호날두는 세계 최고 두 선수다. 지구상에 걸어다니는 축구 선수 중에 최고다. 예. 그럼 그 다음에 최고는 누구냐? 이런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로 꼽힌 게 바로 이 아구에로입니다. 아구에로가 이번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5경기에서 5골을 넣고 2골은 동점골, 그리고 3골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저께 골을 넣으면 승점을 가져오는데 크게 역할을 했고요. 이 아구에로는 디에고 마라도나, 아르헨티나 축구 영웅이죠. 예. 마라도나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름 정도 알아둘 필요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면서 이번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팀 동료인 맨체스터 시티의 베테랑 미드필더인 프랭크 램파드가 하는 말이 내가 아주 가까이서 지켜봤다. 호날두와 메시 못지않게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다. 이렇게도 평가됐죠. 그렇군요.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향신문 김세훈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 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야구 시장은 지금 FA 제도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FA, 그러니까 프리 에이전트의 약자죠. 자유계약 선수를 뜻하는데 선수들은 능력에 맞는 몸값을 받을 수 있고요. 구단은 좋은 선수로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야구 FA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돼서 거품까지 끼어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얘기 야구 전문 기자시죠. 이용균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FA 제도. 이게 이제 자유계약 선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근데 이게 아무나 자유계약 선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 자유계약 선수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 자체가 야구 선수에게 자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렇죠. 처음 야구 선수가 될 때 드래프트라는 걸 거쳐서 이 구단이 지명하는 대로 그 구단 소속이 돼서 뛰게 됩니다. 네. 이 선수들이 매년 1군이라고 그러죠. 이제 1군 팀에 150일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 시즌이 인정이 되고요. 그렇게 쌓인 시즌이 이제 군필 대졸 선수의 경우 8년, 고졸 선수의 경우 9시즌을 채워야 FA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9년 동안 매년 주전급의 활약을 해야 이 직업의 자유, 그 프리 에이전트가 될 수 있습니다. 예, 9년이요? 9년. 예? 적지는 않죠. 네. 이야, 9년이면 선수 한 경기는 다 지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죠? 군대를 이제 아시안게임 등으로 빼게 되면, 9년째가 됐을 때 막 이제 전성기가 되는, 그렇게 되는 선수들이 이제 비싼 값을 받게 되고요. 9년 지나서 얻게 되면 아무래도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FA, 여기 이게 고액 계약 때문에 조금 보는 사람이 껄끄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죠? 26일이 소속기간 마지막 협상 날이었거든요. 예. 그날 오후 4시 40분부터 밤 11시 40분까지 7시간 동안 약 395억 원의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연봉이 많다는 데 일종의 위화감 이런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 LG 팬들은 박용택 선수가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잖아요. 예. 박용택 선수가 꼭 LG에 남아야 되니까 박용택 선수에게 돈 많이 주라고 이제 홈페이지에서 이제 청원 릴레이까지 벌였거든요. 그런 걸 보면 아무래도 이 팬들의 마음은 이제 어떤 선수냐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예. 선수 몸값을 비교해 보면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훨씬 많습니다. 올해 추신수 선수 지난해 보면 FA 총액 1억 3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원씩만 따져도 1,300억 원이잖아요. 예. 커쇼가 2억 달러 넘었고 최근 메이저리그 신기록을 세운 지안카를로 스태튼 같은 선수는 3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3,250억 정도의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 거 따져보면 프로야구 선수들은 단순히 어떤 가치의 평가를 금액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요, 지금 미국 경우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러면 우리나라 현실, 고액 FA가 있다 뭐 이러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렇다면? 미국이 1인당 GDP를 따지면 약 54,000달러 정도 되거든요. 예. 1인당 GDP 대비 3억 2억 5천만 달러라는 지아카로 스탠튼의 대규모 계약을 살펴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국내 같은 경우에는 28,739달러입니다. 1인당 GDP가. 미국의 절반 정도라고 계산을 한다면 총액이 뭐 단순 비교한다면 3,250억 받는 선수가 있으니까 절반 따지면 1,500억 받아도 되는 선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메이저리그는 다만 문제는 국내 FA가 좀 비싸다고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메이저리그는 구단들이 돈을 법니다. 흑자 구단인데 비해서 국내 프로야구는 아직까지 흑자가 아니고 적자 상황이거든요. 그래요? 아니 관중들이 그렇게 많이 가도 적자군요. 워낙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그 적자 이유 중에 하나가 선수들의 높아진 몸값 때문이다라는 평가도 있고 실제로 손해를 보는 기업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도 되는 것이냐라는 논란 때문에 FA 거품론에 힘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요, 이게 고액으로 FA 선수를 들여왔는데 생각보다 잘 못해요. 예? 이러면 손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큰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네. 이런 경우는 참 구단도 참 한숨이 나올 것 같아요. 미국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마이너리그가 있잖아요. 선수들, 어린 선수들. 그 선수들의 성적을 예측하는 시스템, 패코타 시스템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야구 통계 전문가인데 미국 여론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오바마 대통령 재선 때 각 주별 승리 여부를 예측을 했는데 이걸 100% 다 맞췄습니다. 굉장히 이제 통계에 따른 예측에 능한 사람인데 네이트 실버가 정치보다 야구가 훨씬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선수들의 활약 여부를 미리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제로 추신 선수도 1억 3천만 달러는 굉장히 높은 값에 계약을 했는데 예상치 못했던 부상 때문에 좀 부진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단들은 어떻게 하면 이 선수에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아무래도 국내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팬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값이 예상보다 좀 높아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 거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시장 논리라는 건 단순합니다. 시장은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요. 현재 좋은 선수가 적다 보니까 그 선수들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게다가 FA로 나오는 선수 자체도 적고요. 그러다 보면 거품 금액을 낮추기 위해선 FA 공급을 늘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FA 등급제를 통해서 이 대체제, 비싼 선수가 아니라 좀
싼 선수로 채울 수 있다면 대체제를 마련하는 것도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구단들이 오히려 FA 제도를 좀 넓히는 방법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길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야구 전문 기자시죠? 이용균 기자였습니다. 새로운 셰프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를 소개할게요. 요리는 더 빠르게, 화력은 더 강하게, 보온 기능까지 더 똑똑하게. 쿠쿠, 이번에도 감동이죠? 생활을 더 맛있게, 더 멋있게. 쿠쿠 하이브리드 에코레인지.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뿡뿡,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예, 7709님, 1957님, 7480님, 이런 분들이 오늘 저희 방송 상태에 대해서 모니터를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런 애청자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계속할 맛이 나는 겁니다. 정말 관심 감사드리고요. 자,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잠시 뒤 4부 시네마인 뉴스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사장님들, 이보영이에요. 사업하면서 힘든 일 참 많으시죠? 이젠 노란 우산 공제 꼭 챙기세요. 갑작스레 소나기가 와도 우산 하나 챙겨놓으면 걱정 없잖아요. 소득 공제는 물론 복리 이자에 목돈 마련 저축도 되고 법으로도 보호되니까 노란 우산 공제 하나면 마음이 든든. 50인 미만 소기업,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대요. 창업할 때 가장 먼저, 사업할 때 가장 가까이. 참 든든한 동행, 노란 우산 공제. 이 캠페인은 중소기업 중앙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웰메이드가지요. 계절 따라 멋을 낼 땐 웰메이드가지요. 예쁜 니트, 멋진 코트 모두 다 어울리죠. 웰메이드가지요. 브리티시 캐주얼 해리토리 전국 웰메이드에서. 뉴스와 영화의 만남, 시네마인 뉴스. 예, 벌써 주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말다운 음악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바로 이 음악 속에 녹아있는 바로 그런 분위기여서 영화 속에 나타난 시사 문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영화 평론계를 거의 문을 열었다. 그래서 달부라고 불리는 오동진 영화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참 글로미 썬데이 하네요. 네, 글로미 썬데이죠. 그렇죠. 요새는 아침에 나오면은요. 네. 무슨 야근하는 기분이에요. 깜깜하니까. 그렇죠. 네. 네. 우리 오동진 선생님도 80년대 초반에 학교를 다녔죠. 그렇죠. 그렇죠. 네. 이때는 사실은 대학생들이면 다 운동권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혹독한 전두환의 폭정시대 아니었습니까? 네. 예. 광주 민주화문제. 민주항쟁. 네, 민주항쟁이 있었고요. 네. 그렇죠. 그때 아주 참 불온하고 엄혹한 시대였죠. 맞습니다. 네. 네. 참 정말 그때는 심했던 시대인데. 네. 아니, 그때 뭐 운동 좀 하셨어요? 그래서? 자고로 20대 때 혁명을 꿈꾸지 않는 자 없다고 그러고요. 40, 50대 때 혁명을 꿈꾸면 어리석다고 하고. 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20대 때 한참 우리 사이가 그때 들끓었어요. 맞아요. 그랬을 때니까. N을이셨어요? P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예. 저희 때는 재헌의회부터 시작했나. 맞아요. 재헌의회파가 네. 있었죠. 그 민병두 의원이 그쪽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아마 성균관대. 맞습니다. 그쪽이 본산이었죠. 맞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쪽이 본산이었죠. 그쪽이 본산이었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보면요. 요즘 아직도 2014년대가 됐는데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념의 과잉이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이념의 과잉이 자꾸 이데올로기에 대한 오독을 만들어내는 것 같고요. 사람은 좀 사실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제가 80년대 때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으면 지금 나이가 한참 먹어서도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정우수가 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한편 딸도 키워야 되거든요. 삶의 경우수가 많아지니까 예. 이제 선택적이 되는 것이고 선택적이 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변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변절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철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양면성과 다면성을 살아가면서 점점 체득하게 되는 것 같고요. 젊었을 때는 오히려 그렇게 또 너무 많은 것을 체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약간 좀 맹동주의적인 어떤 사고를 하는 것이 또 젊음의 어떤 그런 단계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계.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를 변절자, 변신을 했다. 이런 얘기로 부르기도 힘들다라는 측면이 많은데 이 변절 얘기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런 영화 꽤 많죠. 이 작년에 올해 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만들어진 것은 2013년인데 아마 국내에 소개된 것은 올해일 겁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생각할 게 많았는데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대단히 지성적인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배우고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감독과 주연을 맡았던 영화 컴퍼니 유킵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컴퍼니 유킵에서 나온 배우들이 로버트 레드포드의 명성에 걸맞게 정말 전설적이고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다 나오거든요. 닥터 지바고의 줄리 크리스티가 나이 먹은 모습으로 나오고요. 수잔 서랜든, 닉 놀테, 영국 배우, 브랜든 글리슨, 최근 그 젊은 배우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샤이아 라봇이 또 기자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스타가 다 총동원된 영화인데 매우 이념적 성향이 강한 그런 작품이어서 대중적인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내용이길래 그래요? 이 사실은 미국의 이 영화를 이해하려면 이제 60년대와 70년대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베트남전 좀 생각해야 되고 68혁명 이런 단어들을 생각해야 되고요. 미국 민주학생연합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텐트 대학 대학살 사건이 있었어요. 70년대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이제 미국 내에 이른바 가장 극단적 학생운동 세력인 웨더 언더그라운드가 있었던 거죠. 이 웨더 언더그라운드의 팀 리더가 영화 속에 나오는 로버트 레드포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들이
조직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은행을 습격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60년대, 70년대 이제 그런 사건이 종종 있었죠. 유럽에서도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비행기 있었고. 납치하고 뭐 등등. 예.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천병이라는 그 은행들 다 점거하고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웨더 언더그라운드가 은행을 그 습격하고 점거하는 과정에서 경비원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추구하는 이념과는 반대로 굉장히 폭력적인 사태가 빚어진 거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FBI의 지명수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원들 전부가 미국 전역에 은둔하게 되는 거고요. 아하. 실제로 미국 내에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우 일찍 타계한 리버 피닉스 같은 배우의 진짜 아버지 어머니가 히피였는데 아마 그분들도 이런 운동에 관여하는 것은 히피가 이제 반전 그렇죠. 운동하던 분들도 많으니까. 실제로 웨더 언더그라운드의 팀 리더가 윌리엄 아이리스인데요. 이 윌리엄 아이리스가 버락 오바마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나의 정신적 멘토였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공화당에서도 한 번 또 들고 나왔죠. 그러면 버락 오바마의 이념적인 스펙이 어디냐, 이런 식의 비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웨더 언더그라운드가 한때 미국의 굉장히 아주 논란의 어떤 중심에 있었던 그룹이고, 이 웨더 언더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시점은 현재입니다. 왜냐하면 30년 운둔 생활하고 다 30년이 지나서 어떤 사람들은 변호사가 됐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주부가 됐고, 후보한 주부가 됐고. 그런데 극 중에서 나오는 수잔 소랜든이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 자수를 하죠. 왜냐하면 아이들 때문에 아이들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에게 자유로움을 줄 것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게 필요하다는 태도 때문에 그렇게 공개 수배를 벗고 자수를 하는데 이 수잔 서랜든이 자수를 하면서 조직원들이 이제 다 파악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 얘기를 펼쳐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컴퍼니 유킵입니다. 다른 영화 또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안 보시는 영화들이에요. 컴퍼니 유킵도 예컨대 개봉이 됐을 때 한 1000명 보셨을까요? 아이고 저런. 사실은 이런 류의 영화가 IPTV나 이런 부가 판권을 통해서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보는 그런 시스템에서도 그렇게 많이들 찾아보시는 영화 같지는 않고요. 독일 영화 중에 바더 마인호프가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이제 적군파 얘기를 적군파 얘기죠. 적군파는 각각 이름들이 좀 다른데요. 예컨대 독일은 바더 마인호프였고 이 바더 마인호프는 두 사람의 이름을 딴 거죠. 안드레아스 바더와 울리케 마인호프. 울리케 마인호프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독일의 적군파를 결성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의 적군파는 흔히 바더 마인호프라고 불리는 거고요. 바더 마인호프가 신세대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고 예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972년에 미넨에서 올림픽 때 블랙 september. 네네. 검은 9월달이죠. 그렇죠. 네. 납치하고 그랬죠. 인질로 잡고 그리고 여객기 납치하고.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예전에 60, 70년대에 이른바 이념적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과격한 양상으로 나타났었고요. 가장 과격한 양상의 대표적 선수가 이제 독일의 바더 마인호프입니다. 바더 마인호프 역시 이제 그 이후에 체포 과정 그리고 체포된 이후에 이들의 조직원들의 어떤 변화 과정 이런 것들을 추적하고 있는 마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영화가 바더 마인호프입니다. 근데 과격성만 얘기를 한다면 일본 적군파 만만치 않잖아요. 일본도. 1970년에 일본 아사마 산장에서 적군파 자기들끼리 이제 고립해서 방어벽을 치고 경찰하고 대치를 하다가 그 안에서 이제 사상투쟁이 벌어진 거죠. 흔히들 운동권 내부에서 얘기한 사투, 논투, 그러니까 논쟁과 사상투쟁이 벌어져서 그 안에서 스스로가 살인극이 벌어져서 14명이 죽었죠. 일본 적군파가 와해되는 가장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고요. 대중들이 완벽하게 멀어진 일본 적군파에 대해서 이들의 어떤 사상과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회 변혁의 어떤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이때 1970년도에 이 사건으로 완벽하게 거의 100% 등을 돌렸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게노부 후사코라고 이 일본 적군파의 그 리더였던 여성은 예. 그 이후에도 뭐 레바논으로 가고 네덜란드로 가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암약을 하죠. 국제 테러리스트 활동을 하다가 2000년에나 검거가 됐습니다. 그걸 영화로 만든 게 그것도 있군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화가 적군파 여왕과 그녀의 딸인데 이거는 정말 눈여겨보실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게요. 딸의 시점에서 엄마를 보죠. 그러니까 사실은 레바논에 가서 팔레스타인 피에로 예. 조직원하고 결혼을 해서 해방이고. 그래서 거기서 딸을 낳은 건데요. 이 딸이 성장한 이후에 아하. 어머니에 대해서 그것을 플래시백 형식으로 예. 얘기하고 있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자, 요새 극장에서는 뭐가 좀 있을까요? 요새 극장가?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금 이념의 과잉인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념적이지 않은 탈이념적인 네, 그렇죠. 역설적으로 이념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인터스텔라라든지 뭐. 인터스텔라는 좀 굉장히 철학적이죠. 예, 철학적인 얘기죠. 개인의 구원에 대한 얘기도 맞습니다. 네. 죽음과 시간에 관한 문제. 개봉될 영화 가운데 예전에 그 황정민, 유승범 나왔던 사생결단이라는 영화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후아유라는 영화 있었고요. 조승우 나오는 후아유라는 작품이 있었는데 그 영화를 만들고 한참 동안 좀 휴지기에 들어갔었던 최호 감독이 이정재 등등 화려한 스타들 캐스팅해서 빅 매치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거는 진짜 오락영화인 것 같더라고요. 100% 오락영화죠. 붕붕 날르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영화를 보고 있으면 예전에 그 영화학자 중에 루이스 자네티가 그 영화에 대해서 쓴 글 중에 영화의 모든 그 액션은 사실은 그 영화의 주제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빅매치가 처음부터 끝까지 롤러코스터로 쭉 가는 그런 영화인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역설적으로 이 사람은 역설적으로 이 사회에 저항을 하고 있구나. 이제 나는 정치 따위 얘기 안 한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노래 하나 권해주고 가시겠어요? 제가 고른 노래가 로드 아웃 앤 스테이. 잭슨 브라운의 노래죠. 네. 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워낙 길어서요. 앞에 짧게. 알겠습니다. 자, 그럼 클로징 듣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동진 영화평론가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리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잭슨 브라운의 노래죠. The Road Out and Stay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겨울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초겨울이 시작될 텐데요. 겨울이 갖는 의미 흔히 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만 봄만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또 겨울을 만끽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겨울 내용을 한껏 맡을 수 있는 그런 주말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7시 1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